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제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으면서 갈 길이 바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임명하면서 대북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 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도적인 역할도 인정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 협력 또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 기존에 입장 번복하셨는데 모니터 2018년도 11월 이전까지는 전혀 대북 사업이 대자도 몰랐었습니다. 대북 사업을 할 이유도 없었고 돈은 회사 돈 단 1원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부지사님께서 저희 회장님하고 20년직이 마주치기 때문에 당시 없는 그 사비를 털어서 그걸 대신 납부를 한 것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 비해서 1년 8개월이 감형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습니다. 이화영 2심으로 본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판단 결론입니다. 북한 스마트팜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7월 21일에 이화영의 옥중서신에 이재명 대표 방북비를 신경 써달라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도 연계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역시 북한이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해줬다, 북한에 대납해줬다, 이런 혐의와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해줬다, 이런 혐의들로 인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2심 재판부가 사실상 인정을 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도 모두 배척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판이 깨진 이화영의 주장입니다. 쌍방울 측 주가 부양을 위한 투자였다라고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핵심 동기일 뿐, 그러니까 이화영의 부탁이 없었다면 김성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재판부가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건 배척됐습니다. 그리고 연어와 술로 회유했다라는 부분도 배척됐는데요. 교도관 등 다수가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인 경력을 감안할 때 연어와 술로 영향을 받았을 리가 없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2심까지 유죄 취지,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재판 지연 전략을 좀 펼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잖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 2심 재판은 다 중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뭐 거의 100% 유죄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전부터 이 말씀을 드렸고, 네. 결국 형량도 중형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이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와 공모관계로 적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경기도가 지급할 농장이 스마트팜 농장이랄지, 아니면 이제 의전 비용, 그러니까 방북 대신에 지급하는 이제 300만 달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재명을 위해서 지급될 수밖에 없지, 이게 이화영을 위해서 지급됐겠습니까? 김성태 회장을 위해서 지급됐겠습니까? 물론 김성태 전 회장은 일부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처음 시작부터가 이화영의 권유로 시작했다는 것이 판결문 내용이고, 네. 제가 여러 번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유증교사는 이제 선고가 나왔잖아요. 나머지 재판에서 제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바로 대북 송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왜 더 중요하냐면요, 이게 최고형이 무기징역까지 있어요. 그래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유죄 선고가 받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 대선 전에 결과 안 나오게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끌고 가지 않으면 네. 지금 거의 뭐 유죄 확률이 2심의 이화영 재판이 선고가 되면서 뭐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신경 쓰는 재판은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배척을 한 데에는 그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근거가 되는 상황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거, 그러니까 작년 6월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북한이 이재명 대표가 방북할 경우에 의전에 드는 비용을 좀 요구를 했었고 네. 이에 대해서 쌍방울이 처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그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뒤인 작년 7월에 이 진술 자체에 대해서 번복을 한 건데요. 물론 1, 2심 재판부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가 이 당시 대납 의혹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저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사실상 이 사건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정확하다. 그래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김 전 회장은 그 직전에 이재명 대표 쪽에게도 이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던 바가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좀 더 두고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좀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 방북 대납 비용 대납 사건을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될 텐데 네. 실제 1심과 2심에서는 명백히 보고했냐 여부를 다루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살짝 비추긴 했죠. 1심에서 예컨대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께 보고했냐 그랬더니 당연히 보고했다. 이걸 수차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실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1, 2심이 다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3단 논법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가 없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판결문 설시 과정에서는 그걸 전부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판단의 논리적 전제인 증거 판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증거 판단에 대한 예단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